때문에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제값도 못 받는 것입니다. 농수로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준공영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하느냐입니다. 세종시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올해 첫 민간 분양이 이제야 시작될 정도로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진 폭염에 농산물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와 단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은 33.4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여름의 기준인 최고 25도를 넘는 날이 보름 이상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한 달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때이른 이상 고온에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방울토마토 농가는 늘어난 수확량을 감당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까지 소개받아 과잉 물량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장거리 배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보다 소비량을 이제 내가 소비자들한테 소비하는 거지, 직거래식으로. 그렇게 물량을 치우고 있는 거죠. 애호박 출하량은 예년 이맘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값은 떨어지는데 일손은 더 필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었습니다. 돈은 안 되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겨. 가격이 싸니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는 오이 등 하우스 작물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늘에서 자라는 인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삼은 온도에 민감해 30도 이상 기온이 5일 이상일 경우 쉽게 말라 죽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고온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타리를 내려주고 중간 통로를 확보하며 차광막을 더 씌워 내부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에 농가들이 판로 확보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2시일기에 청주와 충주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청주의 시간당 오존 농도는 0.127ppm으로 연구원은 운동이나 산책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CJB에선 안전시설물 없는 농수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영동에서 70대 노인이 농수로에 빠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영동군의 한 농수로입니다. 언뜻 봐선 전혀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70대 노인이 버스에서 내리다 이곳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수로엔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서둘러 하차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발에도 헛디뎌가지고 이제 도로 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옆에 그 수로가 상당히 깊어요. 거기 떨어져서. 앞서 지난 2월에도 청주시 오창읍에서 60대 남성이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설치된 농수로 길이만 110km에 달하는데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이래 있으니까 차가 오든지 노인네, 어린애들 오면 엄청 위험하죠, 이게. 하지만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는 안전시설 설치를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수로가 몇만 킬로 다 될 건데요. 넘을 건데 그 엄청난 길이를 안전시설 다 하는 거는 조금. 철조망 같은 거 아니면 펜스 뭐 이런 것도 저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 다는 설치를 못하고 주요 위험한 지역만.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를 두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 최근 3년 동안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의 마지막 협상일인 오늘 노조 측이 일단 한 발 양보했습니다.
쟁의 조정을 취하하며 사실상 파업을 철회한 것인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기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5일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연장 마지막 날인 오늘 노조가 돌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취하를 통보했습니다. 조정을 취하하면 합법적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오늘 최종 협상마저 결렬됐다면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노조가 조정 자체를 철회한 걸로 분석됩니다. 대신에 노사는 현재 정년은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늘리고 임금 인상 등은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 이후에 교섭을 다시 하는데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초점은 준공영제 도입 여부에 맞춰졌습니다. 노조에서 5월 15일 그 총파업을 철회하는 이유도 앞으로의 교섭을 통해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노조 측은 준공영제 시행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아직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아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퍼주기 시기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 이런 걸 갖다 충분히 마무리한 다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고 언제까지라고 못 받기는 어렵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노조와 업체, 청주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참석해 말풍을 팔았습니다. 특히 4선의 오재세 의원은 청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하라고 압박했는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보다는 자치단체만 질타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산을 비롯해 장기비 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임박한 도시공원은 청주에만 38곳. 일몰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오재세, 김종대, 김수민 의원 모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 미집행 기간 동안 청주시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굉장히 허겁지겁 졸속 행정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과연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 또 청주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장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10년, 20년 동안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방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땅을 살 때 국가에서 이자에 대해서 원금은 못 주겠다. 근데 이자는 50% 주겠다. 또한 부지의 30%만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남기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결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몰 기간을 10년간 연장해 준비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몰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가 저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제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할 수 있고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법 장치도 도시공원 개발을 앞두고 청주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와 세종시는 거리는 가깝지만 주택시장 온도차는 상당히 큰 편이죠. 세종시에 오늘 3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 반해 청주는 올해 첫 민간 분양이 이제서야 시작될 정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주택시장의 향방, 조상우 기자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견본주택입니다. 3개 단지 5개 블록 동시 분양으로 공급 규모가 3,250여 가구에 이릅니다. 청주 전체 미분양 세대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세종시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을 뺀 일반 공급 물량은 그리 많지 않고 세종시 청약 열기가 여전할 거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드물게 3,000세대 이상이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청약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는 공급 과잉 논란 속에 올 들어 민간 분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야 동남지구에서 올해 첫 민간 분양이 이루어질 만큼 분양 시장이 위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도 입지와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분양꾼의 웃돈이 붙을 만큼 수요가 살아 있습니다. 중대형이 청주 주택시장 회복에 불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본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평형, 38평 이상의 대형 평형에 대한 구성 비율을 많이 높여놓은 설계입니다.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에게 이번 분양 성적표는 지역 주택 시장의 향방을 예측해볼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의 충주 유치가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북의 단지 구축 사업 제안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계획 중인 드림파크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단지의 핵심은 1,500억 원 규모의 수소 융복합 실증 시설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실증 테스트 베드는 물론 생산, 저장,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맡는 수소 산업의 주춧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 사업 공모에서 충주의 제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늦어도 11월까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선정된 400억 원 규모의 수소차 원스톱 센터와 수소 충전소 개발 사업과의 사업 연계성도 커집니다.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충주시가 명실상부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시는 남한강의 풍부한 수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주 때문에 풍부한 수자원과 전략을 활용해서 그 깨끗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관련 공모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충주시는 수소 메카를 향한 청사진을 차근차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낙석 사고로 부분 통제됐던 보은군 청주 영덕 고속도로 회인 나들목 인근의 차량 통행이 오늘 오후 2시일기에 전면 재개됐습니다. 지난 5일 이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비탈면에서 200톤의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 복구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가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에 긴급 조치가 완료됐으며 완전 복구까지 갓길이 차단되므로 서행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청주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입장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막일이었던 어제 5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했으며 오늘도 5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풍성한 꿀잔치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포르투갈과 1차전에 갔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개최국 폴란드가 콜롬비아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전반 23분 백패스가 끊기면서 허무하게 첫 골을 내줬고 후반에도 콜롬비아의 개인기에 무너지며 2대0으로 져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같은 A조의 세네갈과 타히티전에선 역대 최단 시간 골이 터졌습니다. 세네갈이 경기 시작 후 단 3번의 패스, 6번의 볼터치로 9.6초 만에 골문을 열었습니다. 첫 골을 넣은 사냐는 이후 2골을 더 보태 대회 첫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45분 일본 골키퍼가 강하게 쳐낸 공이 수비수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골문으로 빨려들어 허탈하게 자책골을 내줬습니다. 일본은 이후 페널티킥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긴 뒤 후반 23분에 터진 야마다의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승 후보 이탈리아는 프라데시의 기가 막힌 중거리포를 앞세워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포르투갈과 맞붙습니다. 막내 이강인을 비롯해 김정민과 김현우 등 유럽파들이 총출동해 첫 승을 노립니다. 황금 세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자만하면 안 되지만 한번 부딪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가 오늘도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최영우 선수의 이틀 연속 홈런을 앞세워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4경기에서 3승을 따낸 KT 에이스 알칸타라를 상대로 1회부터 최형우의 홈런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낮은 직구를 퍼올려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8호 선제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2회 알칸타라의 실책과 박찬호, 최원준의 적시타로 석점을 추가한 기아가 5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연패 중인 하나는 3연패 중인 두산의 잇따른 수비 실수를 틈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날계란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봉변을 당한 게 아니라 뇌종양 아동돕기 캠페인에 참가한 겁니다. 다저스 선수들이 옆 동료의 머리에 날계란을 내려칩니다. 소아 뇌종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으는 크릭캔서 챌린지 이벤트입니다. 류현진 선수도 외야수 피더슨의 계란 세례를 받은 뒤 강정호를 지명한 다음 선발 투수 리치 힐의 머리에 계란을 깼습니다. 류현진은 2년 전에도 루게릭병 치료를 돕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농구 FA로 둥지를 옮긴 선수들이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새 구단과 묘하게 얽힌 사연들도 다양합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2년 전 미디어데이에 지각한 SK 김선영을 나무랐던 전태풍은 야, 너 형들 다 일찍 오고 시간 맞춘데 너 혼자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마. 이제 김선영과 한 팀이 됐습니다. 전태풍은 약속을 중시하는 새 팀의 문경은 감독을 존경한다며 문감이가 쟤한테 야 태풍아 약속만 지키면 다 돼. 너가 헐지 말고 그냥 잘하자. 끝. 노장의 불꽃 투혼을 약속했습니다. 반가워요. 마지막 살려줘서 너무 고맙고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SK 문경은 감독이 이름조차 몰랐던 김승원 선수도 네가 저 최진수 네가 그 한국의 큰애 네가 한국의 그 큰애 이제 문 감독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큰애가 아니라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플레이를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뷔 때부터 제2의 김주성으로 불렸던 FA 최대어 김종규는 DB 김주성 코치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김주성 코치님이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또 행운일 거고. 전 소속팀 LG 현주혁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 32번 대신 이제 15번을 달고 뜁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토론토가 2패 뒤 3연승으로 챔프전 진출에 단 1승만 남겼습니다. 에이스 레너드가 오늘도 35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경북 영천의 기온이 35.6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서울 역시 가장 높은 33.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동 지역은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 특히 중부지방은 매우 나쁨까지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남부지방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강한 햇살에 전국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낮 동안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